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공시법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아빠랑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했을 때의 기억이에요. 저는 원래 겁이 없거든요. 그리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모험심이 강하고 다치는 거에 겁이 없어서 궁금하면 다 해봐야 되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물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물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껴요. 아마도 아빠의 영향인 것 같지만 뭐 아무튼 부모님과 함께 반나절 동안 내내 다이빙 교육을 받고 막 수영장에서 막 자명하는 연습 막 이런 거 다 시키고 나서 배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꽤 깜깜해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중간 뚫려 있는 전용 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겉에가 이제 파도를 막아주니까 파도에 영향 없이 바로 입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파도가 약간 높아서 전용 보트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어선 같은 거를 타고 나갔어요. 다이빙을 하려고 물을 보니까 깜깜한 거야. 일단은 겁없이 첨벙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치랑 함께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득하더라고요. 로프가 바닥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앞서가는 아빠랑 아빠의 코치, 그리고 나의 코치, 이렇게 세 명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물에 들어가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끼고 있으면 표정을 지으면 바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이 눈이랑 수신호로밖에 대화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아마 그때 딱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강렬하게 느낀 것 같아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숨이 막 가빠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장해서 숨을 몰아쉬면 공기가 빨리 날아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를 오전 내내 들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물 아래로 딱 1m, 딱 그 보트에서 내린 그때부터 1m,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포기하고, 내려가다가 포기하고, 내려가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세 번을 포기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세 번째 올라왔을 때는 진짜 결정을 해야 했죠. 내가 포기하고 배로 다시 올라가던지, 아니면 두려움을 이겨내던지. 사실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물을 무서워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절벽에서 다이빙을 할 때도 스릴을 느꼈으면 느꼈지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올라오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나는 이 까만 물이 무서워. 아마 그때부터 주변의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코치가 있다. 그래서 천천히 가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밧줄을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잡으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한 번 내려갈 때마다 코치랑 눈 마주침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내려갈 때마다 눈 맞춤을 하고, 조금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끝도 안 보이던 바닥에 저 바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뿌듯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나는 더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이빙이라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드라마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이빙이라는 내용만 딱 빼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이랑 그 과정이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어쩐지 어깨가 시리더라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죠. 그 상황이 되면.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때는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 보여요. 두려움이 나를 잠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는 정말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할지 더 갈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활의 위협을 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 스토리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다가 만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6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직면하기.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절대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 아, 저 까만 바다가 너무 무섭다. 숨이 막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두려움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때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옆에
보조 호흡기를 달고 있고, 그리고 이미 수백 번 다이빙을 해본 코치가 내 옆에 있었어요. 저에게는 위협적인 파도였지만 그들에게는 보통 수준의 파도였습니다. 이렇게 객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그 위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아주 명확하게 샅샅이 파헤쳐 봐야 돼요. 그냥 두려워하고 탁 넘겨버리면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우리의 뒤에서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직면해야 돼. 두 번째, 두려움 인정하기. 제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 주변에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브 장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는 이미 제가 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건 전혀 패자나 아니면은 겁쟁이 같은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만 나의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죠. 세 번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 두려움을 인정한 후의 반응은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날씨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일반적이야. 너 처음이잖아. 이렇게. 나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그 두려움을 넘는 데 있어서 그 허들을 좀 낮출 수 있죠. 네 번째, 두려움에 앞서 내가 결정하기. 이게 엄청 중요해.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제가 세 번째 올라왔을 때 두 선택 중에 난 더 가보는 걸 선택했다고 했죠. 두려움에 질려서 배로 도망을 가는 거하고, 그리고 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그중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질려서 어떠한 행동으로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자극과 반응이 땅 자동적으로 결성이 돼요. 그래서 자동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바다를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다, 두려워. 이렇게 말이죠. 다섯 번째, 자신감 쌓기. 제가 만약에 세 번째 때 배로 돌아갔고, 그리고 나는 두려움을 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쨍쨍해서 바닷속이 훤히 비칠 때 있죠. 그때 다이빙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내가 두려움을 낮추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천천히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다이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겪는 다양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허들이 한 번에 합쳐져서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게 쪼개. 그래서 다이빙 자체가 무서운 건지, 아니면 저 날씨가 너무 어두워서 무서운 건지, 파도가 많아서 무서운 건지, 눈앞이 안 보여서 무서운 건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두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이 두려움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죠. 그러면 죽음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는 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쓸데없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과 자극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딱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적인 반응을 형성한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 자체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분명한 순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삐용삐용, 이거 위험해. 피해야 돼. 이 삐용삐용 신호가 잘못 울렸다는 걸 내가 나에게 알려줄 때까지 시간을 들여 계속해서 알려줘야 해요. 뭐 많은 두려움이 있겠죠.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이성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일, 상사,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는 것 자체,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근데 타인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사소하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겨내는 방법을 찬찬히 시간을 들여 모색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인이 그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별로야. 내가 대신 화내줄게. 진짜 지네들이 뭐라고.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잘 다스려야 하죠.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어떤 게 있나 되게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이겨냈어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댓글로 저의 영상을 더 완벽하게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